자, 프리프로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화면이 끝입니다.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하나 달려있는데 앱 세팅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버튼 누르시면 그냥 다크 모드니 라이트 모드니 왼쪽에 보이는 조그만 테마의 아이콘 모양을 뭘로 할 거니 이런 개념 정도와 조금 더 보자면 라이선스, 왜냐면 유료니까 서버 이 프리프로스를 가지고도 브라우저 싱크나 라이브 서버처럼 돌릴 수 있어요. 모바일까지 같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에러나 성공 처리한 것들에 대한 표시, 어드밴스브, 그 다음에 사용할 기본 언어는, 아니 에디터는 어떤 걸로 할 거니 세팅을 가능하고, 쉘, 우리는 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쉘은 git bash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화면은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켜시면 되고요. 맥이든 윈도우든 오른쪽 상단에 여기 선 3개짜리 프리프로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찾아볼까요? 프리프로스 OP 프리프로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눌렀을 때 앱 세팅 나오고요. 프로젝트 디폴트라는 버튼 누르면 다시 볼게요. 프로젝트 디폴트. 프로젝트의 기본을 어떠한 데이터 기준으로 볼 거냐 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HTML도 기본 HTML 뿐이 아니라 제이드라고 불리는 퍼그, 옛날엔 제이드였고요. 라이센스 때문에 소송 걸려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퍼그로. HAML, 슬림, 터프, 마크다운 등등의 언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어차피 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SS 툴은 CSS, 레스, 사스, 스타일러스, 포스트, 오토 프리픽서 등등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뭘로 해요? 사스로 할 거죠. SASS나 SCSS나 똑같은 걸로 인식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use node sass 쓰겠다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뭐 우리는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던 기능에서 expanded 이름 잘 정리하는 거, 그죠? 컴팩트 한 줄로 쫙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형태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컴팩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사스의 컴팩트 체크를 해봤고요. 자, JS 자바스크립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을 써서 그냥 우리는 노드.js로 바벨 쓰고 뭐 할 건데 그것도 어려워 죽겠어. 변환하는 거 어렵다. 그럼 이거 켜가지고 이거 바벨 체크하고 쓰시면 돼요. 알아서 변환 다 해줘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자, 타입스크립트도 있네요. 네. 유명한 거는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아주 편하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더라. 자바스크립트도 자, 트랜스파일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뭐 체크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기능들이었던 거죠. 자, 커스텀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라고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닫고 이 부분에다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가 VS 코드인데 VS 코드에 있는 위치를 경로를 하나 열어주세요. 폴더 탐색기 표시. 자, 그러면 경로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저는 bstep 요거죠. 프로젝트 있는, 왜냐면 여기 안에 SCSS 폴더가 있거든요. SCSS 폴더가 들어있는 감싸고 있는 기준 경로를 통째로 프리프로스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끝났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도 되어 있죠. 내가 하는 아이가 프로젝트가 여러 개다. 그럼 여러 개를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할 때는 하나씩만 쓰시는 게 좀 더 낫기도 하고요. 안 쓸 때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리무브 프로젝트 선택하고 오른 버튼 리무브 프로젝트 버튼 누르시면 자, 지금 우리 할 것만 남아 있겠죠? 자, 이 아이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 약간의 세팅을 조금 해볼까요? 똑같이 자,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아까처럼 똑같은 자리에 버튼 누르면 앱 세팅이 아니라 프로젝트 세팅에 똑같은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바뀌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란 얘기였어요. 자, 소스맵 꺼져 있죠? 스트레이트 소스맵 우리 VS 코드 할 때도 껐으니까 똑같이 끈 거예요. 확인하시고 자, 소스 코멘트 표 같은 거 필요 없을 테니까 다 해제 다 됐으면 이제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에 관련된 에러나 메시지들은 VS 코드를 쓰면 아래쪽 창에 출력에다가 내용이 썼던 것과 동일하게 프리프로스는 로그에 나타납니다. 로그에 자,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선택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들 기준으로 이거 진행할 건데요. 개별로도 체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문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li 안에 a 자, 이번엔 리스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딕에 대한 개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그 다음에 딕션 목록과 사전이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계열과 객체에 관련된 이야기. 자, 간단하게 내용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OKR 저는 쓰고 자, ID 랩 영역 안에다가 쓸 거고요. H1 자 이제 우리는 현재 쓰고 있는 아이들 자체가 심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웹 심화 중에서 사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H2에다가 사스라고 바로 써도 되고 그 중에 우리는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진행하는 게 낫겠죠. UL안에 li로 리스트는 JS 기준 대열 그리고 HTML 기준 li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JS 기준 객체 그리고 HTML 기준에서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설정하는 DL의 개념이다. 여기 약간만 더 보자면 단순한 값만 사용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쓰기도 하는데요. 주로 자, 선택자에서 공통의 이름 뒤에 사용하는 형태를 붙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 더 잠시 뒤에 보실 거고요. 자, DL에 대한 개념도 그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딕셔너리 쪽보다는 위쪽을 좀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쪽을 좀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결해야겠죠? 링크 태그로 사용할 위치는 CSS 안에 src 안에다가 현재 문서와 동일하게 b02 사스 리스트의 dict.css 만드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목록 SCSS 기준으로 src 안에다가 새 파일을 써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열어줄 주석은 CSS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사스 기준에 쓸 거라면 여러분들은 이 형태가 아니라 슬러시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름이 잘못 썼군요. CSS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SCSS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자동으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CSS 폴더를 인식을 해서 없으면 만들어요. SCSS와 CSS 폴더를 따로따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시켜 줍니다. 와치사스라는 아래에 있는 라이브 컴파일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경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다가 결과 프리프로스를 보시면 파일을 제가 중간중간 저장할 때마다 녹색으로 뜬다는 얘기는 이상 없이 작업했습니다 라고 뜨는 거고요. 하나라도 잘못 쓰면 당연히 에러겠죠? 에러 났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확인하고 수정하십시오. 파일은 SCSS를 만들면 자동으로 CSS가 생성이 돼요. 프레프로서는 그렇게 될 거고, 프레프로서를 안 쓰시는 분들은 SCSS를 만들고 아래 와치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쓰시든 그건 자유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배우셨던 자, 변수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달러 컬러 중에 자, 옐로우라고 쓸게요. 대부분 이제 이런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영역을 좀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 중에 저는 컬러라고 했을 때 노란색을 만들 거야 하시면 노란색을 만들게 될 거고, 실제로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id wrap에다가 가로값 100%, 높이값 100%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기 위에 있는 달러 옐로우라고 쓰면 그대로 해석이 되겠죠. 자, 어제는 하나 밑으로 떨어졌다면 지금은 저는 한 줄로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용하는 아이의 세팅을, 아까 앱 세팅 있었죠? 앱 세팅에서 어디 갔죠? 사스의 세팅을 컴팩트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컴팩트로 여러분들이 와치 사스를 이용해 쓰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에 보이는 형태처럼
변환이 돼요. 똑같이 바뀔 거예요. 그럼 저는 옐로우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라이튼 하고 컴마 30% 사용하면 컬러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변수에 들어가겠죠. 이때 자,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형태를 나는 컬러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트눈을 써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어떤 계통의 색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쓰면 내가 써먹기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달라 블루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블루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샵 가장 진한 거 00F 샵 0AF 샵 0DF 샵 7AF 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스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사스에서 쓰는 괄호는 똑같이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또는 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감싸지 않아도 리스트고요. 감싸도 리스트고요.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 감싸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죠. 다 먹죠. 그래서 표현에 대한 자유가 있어서 어떻게 쓰시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JS를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색깔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 아이를 써야겠죠? 예를 들어 클래스 리스트 에이리어라고 만든다 썼을 때 여기다가 뭐 가로값 100% 쓰고요. 높이값은 오토 쓴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리스트 에이리어의 자식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인 and 리스트 에이리어의 자식인 li를 표현하겠다고 썼을 때 가로값 100% 그리고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먼저 써볼게요. 저기 있는 달러 블루라고 쓰면 이런 괴상한 컬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얘를 nth 라고 써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nth 1 열어놨겠죠? 헷갈리네 갑자기. 자, nth 하고 콤마 이렇게 쓰는군요. 보시면 nth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 그 중에 00f 첫 번째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맞죠? 자, 리스트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덩어리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nth라는 기능 안에서 변수를 불러와서 뒤에 컴마
넘버링을 사용하시면 해당하는 아이 중에서 몇 번째 값을 쓸 것인지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 형태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어렵지 않아요.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럼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는 사스에서는 딕셔너리라는 표현보다는 맵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네요. 자, 그래서 맵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맵은 이렇게 써요. 똑같이 변수를 씁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변수명을 쓰는 형태가 똑같듯이 사스에서도 변수명 쓰는 형태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권장은 그냥 블루, 옐로우 이거보다는 약간의 좀 차이는 나중에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똑같이 그럼 저는 이번에 이름을 조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뭐라고 이름을 달지? 점점점점점점 폰터스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좀 쓰긴 하겠는데 안 해놨다 보니까 알파벳? 아, 이렇게 하죠. 얘기 잘했어요. 자, 슈도 음. 자, 슈도 코드라고 해서 쓸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똑같이 그룹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사스에서는 그룹의 표현에 대한 형태를 특별하게 구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이 괄호를 써서 마우스를 올린다 라는 뜻으로 호버 하면은 저는 마우스 올렸을 때의 어떤 기본적인 색깔을 샵 뭐 이런 색깔 쓰겠다. 아니면 87F 이런 색깔 쓰겠다. 또 포커스가 가지면 샵 포커스 잡힌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자, 4F3 녹색 계통으로 한번 해보죠. 진하게 해보자. 그 다음에 액티브 처리했을 때는 샵 또 한다면은 기능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셀렉트 셀렉티드 선택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색깔을 샵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객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형태의 느낌과 매우 유사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자바스크립트는 값에다가 따옴표를 썼지만 얘는 값은 색상이잖아요. 색상이 따옴표를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아이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따옴표를 써도 되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오히려 앞에 있는 프로퍼티에다가 따옴표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 딕셔너리 즉 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리스트 맵이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단순하게 변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자체에서는 어떠한 달라짐도 없을 겁니다. 자, 너무 길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불바꿈을 할게요. 끝에도 컴마로 구분하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이 아이들에다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ud, sudo 코드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건데요. 자,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였지? end가 잘 안 보여서 li에 over. 물론 안 했어도 상관없죠. n ove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li 안에 쓴다면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할 건데요.
이때 적용할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맵이라고 하겠어요. 맵 그리고 점 get 맵에서 맵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누구를 가져올까요? 변수 sudo 코드에서 위에 있는 nth처럼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우스 클래스를 쓰니까 후보의 기능을 가져와라 라고 쓰겠죠. 이름이 오히려 길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관리면으로 본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혹시나 에러가 있나 볼까요? 자, 에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맵 get의 기능을 통해서 자, 에러가 났습니다. 후보와 포커스가 에러가 났대요.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후보, 백그라운드 컬러, 맵 get, 슈도 코드의 콤마, 후보. 수정하겠습니다. 점이 아니라 대시네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문제없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리스트 형태와 그 다음에 맵, 딕셔너리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개념이 크게 다르거나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기가 조금 헷갈려 보이실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소괄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괄호를 썼고 여기서는 소괄호를 쓴다. 괄호 모양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프로퍼티에 따옴표를 쓴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만 잘 파악을 하시면 써먹기 굉장히 좋아지죠. 자, 무엇을 써먹기 좋아지느냐? 여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래. 달러 커피라고 쓰고요. 바로 쓸게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쓸 거냐? 에스프레소, 콤마, 라떼, 콤마, 또 뭐 할까요? 초코, 바닐라, 버터. 그냥 단순한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글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샘플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커피 언더바 달러 nth의 커피에 콤마 1 이라고 쓰고 가로값 100%라고 써보겠습니다. 뭔가 글이 좀 이상해 보이죠? 에러일까 아닐까 저장하시면 에러 뜹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자, 여기 얘 자체 해석만 보면 뭐 한 거예요? 예. 커피의 첫 번째는 에스프레소를 갖다 이름을 쓰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더바 nth를 쓰는 순간 그냥 커피 언더바 nth가 그냥 하나의 클래스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려는 건 이 nth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능이죠. 하나의 기능이에요. 이 기능 자체를 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쓰려면 어떻게 쓴다? 이 자체 코드가 들어가게끔 코드를 처리하는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요. 잘 보세요. 샵 중괄호 됐죠? 샵 중괄호 이 모양 자체가 하나의 기능이에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서 쓰는 샵은 id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자체가 그냥 기능일 뿐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커피 언더바까지 이름이니까 커피 언더바 에스프레소라고 붙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냥 커피 에스프레소라고 쓰면 될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죠? 자, 샵 중괄호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샵 중괄호 기능 변수명 또는 숫자 같은 걸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기법으로 JS는 조금 다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ES6에서 얘기하는 기법 이름 중에서 백틱 안에 달러와 중괄호 표현하는 이 기법과 똑같은 문법의 내용이에요. 템플릿 보관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이 보관이라고 할 거야 아마 똑같이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처리하는 형태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나만 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클래스 커피 01이라고 써서 가로값 100% 쓰는 건 먹어요 당연히. 자, 근데 이 아이는 지금은 제가 직접 썼으니까 먹지만 차후에는 이게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넘버링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먹게끔. 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려면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 것인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는 SCSS가 가지고 있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있고요. 쓸 겁니다. 자, 오늘 보셨던 JS에서 for 변수명 in there 하고 기능 썼던 형태 기억나십니까? JS에서 변수명을 셈이라 썼었고 데이터로 썼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쓸 겁니다. 이건 JS고요. SCSS는 골뱅이 문법을 쓸 때는 항상 골뱅이로 시작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써본다면 임의 변수 아무거나 달러로 해서 씁니다. 그리고 사스는 최초의 시작을 먼저 써요. from 시작 숫자 그리고 throw th 아이고 row th 끝 마무리 숫자 라고 씁니다. throw 대신에 to를 쓰기도 합니다. to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거 바로 전에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함할 거냐 말 거냐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걸 가지고 쓸 거예요. 위에서 보신 형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골뱅이 for 하고요. 달러 i는 임의의 변수예요. 다른 변수 뭐 v를 쓰시든 s를 쓰시든 데이터를 쓰시든 자유 키라고 쓸게요. from 저는 1부터 쓰고 싶습니다. draw 해당하는 전체 개수를 파악하는 i도 있지만 아직은 쓰지 않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 커피에 언더바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으로 nth 달러 커피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각각 선택하는 아이가 있겠죠. 누굴까요? 힌트 이 안에 있습니다. 달러 키 달러 키는 위에 있던 변수명 임의의 변수라고 얘기했고요. 달러 골뱅이 4에 들어가는 달러 i가 임의의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의의 변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1부터 5까지의 뭔가 반복을 한 포문은 1부터 5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부터 5까지 뭔가 반복을 할 건데 그 반복하는 곳을 이 달러 키라고 하는 아이가 1, 2, 3, 4, 5라고 가질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서 여기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위에 보시면 1이잖아요. 1은 에스프레소. 그래서 그 숫자 대신에 나는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만들고 싶으니까 숫자 대신에 달러 키라고 하는 형태를 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할 거냐? 앞에 있는 이 보관법 처리한 중괄호는 쓰고요. 여기다가 중괄호 뒤에 온 중괄호는 실제 우리가 기능 써야 되는 거를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 위에 5개 썼던 거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모자르네요. 아쉽게. 콤마 하나 더 쓰죠. 콤마 샵 A C ADF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럼 블루가 5개 똑같이 개수 맞죠? 개수 맞아야 되니까 nth 달러 블루 콤마 마찬가지로 넘버링 숫자를 내서 달러 키 라고 쓰면 저장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숫자 1부터 5까지 즉 1, 2, 3, 4, 5니까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5번 반복 수행하겠다라는 기능을 이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면서 해당 숫자는 해당 1부터 5까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임의의 달러 키에 임의 할당을 해줍니다.
안 써도 돼요. 필요 없다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면 쓰라 이거죠. 몇 번째 있는 거 쓰던지 숫자 1, 2, 3, 4, 5를 쓰던지 여러분 자유겠죠. 그걸 갖다가 안 쓴다고 해서 문제 되나요? 안 돼요. 쓰면 쓸수록 상황에 맞는 게 쓰는 거고, 거기에 번째로 쓸 건지 단순하게 숫자로 쓸 건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반복 수행을 하게끔 해라 라고 for 임의 변수 또는 뭐 매개 변수, 키가 매개 변수잖아요 따지면. 자, 매개 변수가 되는 키에다가 할당을 하게 만들고요. 그 안에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두 번째 라인의 내용을 보면 내가 원하는 기능은 점 에이리어에 들어가 있는 이름, 저기 위에 에스프레소, 또 점 에이리어에 라떼, 또 점 에이리어에 초코 등등등으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의 형태로 점 에이리어와 언더바까지, 언더바도 그냥 글자예요. 단순한 이름이에요. 언더바까지 하고 의 글자에 추가적으로 무엇? 달러 커피 변수 안에 내부에 있는 이름을 각각 뭐 하기 위해서? 할당하기 위해 보관법이라고 하는 샵 중괄호를 사용했고요. 자, 요게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열, 리스트 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th 문법에서 변수명 순번을 이용한 선택자를 작성하게 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이리어, 클래스 에이리어 내부에다가 얘네들을 담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네가 뭐니 하고 위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주석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넣고 보니까 자, nth 순번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커피는 변수 $커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키라고 하는 아이는 $키 뭐예요? 1부터 5까지잖아요. 첫 번째 바퀴 오면 키는 1이 될 거예요. 누구? 에스프레소. 에이리어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오른쪽에 에이리어 어디 갔니? 요거 처럼 들어가겠죠. 요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에이리어 에스프레소가 들어갔습니다. 안의 기능 생략하고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숫자 2로 바뀔 것이고 2는 라떼, 에이리어 라떼 존재하지.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초코, 바닐라, 얻어는 2, 3, 4, 5 순서대로 처리를 하겠죠. 자, 밑에 거 내용 볼 건데 둘 다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 먹어요. 네. 뭐 패딩, 마진, 오토, 패딩, 0,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다 먹습니다. 한 번에 다 먹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죄다 몰빵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위에 있는 width와 컬러를 보겠습니다. 자, 컬러가 더 쉬우니까 컬러를 보면 되겠죠. 컬러는 앞전에 설명했던 이 부분과 개념이 같습니다. 블루라고 하는 변수가 위에 있어요. 볼까요? 저 위로 갔더니 맨 위에 블루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자, 블루라고 하는 변수에 뭐 한 거예요? 키 값을 가져온 거죠. 즉, 마찬가지 얘도 1부터 5까지 가질 거니까 블루에 1, 2, 3, 4, 5가 될 겁니다. 형태대로. 자,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달러 키. 이건 뭐예요? 그냥 숫자 1부터 처리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바로 사실 써도 이거 보관법 없어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점 쓰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불안하거든. 안 돼도 동작할 거라는 거 보세요. 저장했습니다. 안 됐으면 에러 나겠지만 다 먹어져 있죠. 그대로 먹죠. 대부분 보관법을 쓰는 위치는 선택자에 써요. 평균적으로. 왜냐면 이름은 문자니까 문자하고 더하면서 에러 나는 걸 잡으려고 숫자를 만약에 쓴다, 아니면 그런 기능 쓴다 그러면 선택자에다 보관법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보시면, 자, 달러 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 100% 써놨어요. 제가 아까는 10%였는데 제가 방금 수정했죠. 곱하기 10% 하라는 얘기는 1부터 5까지 들어갔을 때 계산을 해서 10%, 20%, 30%, 40%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칼크 써야죠. CSS는 칼크 쓰는 게 맞아요. 그럼 계산이 돼가지고 처리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칼크를 쓰시면 안에 들어있는 건 변수값 그대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쓰려면 무조건 샵 중괄호 달러 키를 써서 숫자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칼크를 쓰시면 되는데, 칼크를 아직은 완전하게 못 쓰죠. 뭐 때문에? 브라우저 이슈가 일어나잖아요. 구형 브라우저는 동작을 안 하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차피 10%, 20%, 30%, 40% 뭐 100% 나누기 몇, 100% 빼기 몇 픽셀 이거 아니라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퍼센테이지 그대로 계산이 되게끔 난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또는 쓰셔도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다루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사스는, SGSS는 내가 어떤 수치를 입력한다고 쳤을 때 그냥 그대로 직접 계산 형식을 작성하시면 다 자동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뷰 박스라고 하는 선택자에다가 가로값 100%, 높이값 500 픽셀을 쓴다 라고 쳤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VW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누기 768 곱하기 100 이라고 썼을 때, 자, 이거 원래 계산 못하죠? 그죠? 계산 못해요. 근데 보이시나요? 계산하는 거? 그럼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끝.
그냥 내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반응형으로 한다 그러면 디바이스 기준이 이미 있을 거니까 달러 디바이스는 768이다. 뭐 하면 돼요? 달러 768 하면 똑같이 수행하겠죠. 그렇군요. 잘못했네요. 달러 디바이스 하면 되겠죠. 그럼 난 여기다가 400을 쓰든 600을 쓰든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줄 거니, 뭐 계산 양 방법이나 이거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들기지 않아도 사실은 다 해줍니다. 자,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안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만큼 써주면 좋다라고 보겠죠. 몇 개가 들어갔는지, 5개 들어갔으면 5개 들어있는 만큼 알아서 파악해서, 6개 쓰면 6개만큼 알아서 파악해라 라고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파악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SCSS 개수는 랭스라고 해요. 그건 뭐 JS 똑같이 하니까 랭스, 아니면 뭐 개수파이라고 이름 쓰셔도 나옵니다. 사실은. 자, 랭스라고 검색을 했더니 사스 리스트가 나오네. 없는 건가? 봐야죠. 일단 리스트가 순서를 가리키는 아이일 테니까 그 안에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구나. 그런 거 있구나 라고 쭉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원하는 거 쭉쭉쭉쭉, 자, 전체에서 값이 나오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찾아봅니다. 자, 여기 있네요. list.length라고. 그죠? 일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오히려 좀 길긴 하지만 list.length라고 써서 누구를 달러 커피.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땐 SASS 사스고요. SCSS는 대시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능이 다르네요. 이번에도 뭔가 틀렸네. 그럼 또 찾아야죠. 아까 했던 sas.length는 SASS고요. 그 밑에 있던 표현했던 아이는 SCSS네요. 보시면 위에 거 SASS, 밑에 건 SCSS. 두 개를 계속 비교해 놓고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length 하고 커피하면 커피가 들어있는 이름의 개수만큼 처리해라 라고 해석을 하면서 알아서 몇 번? 5번 수행할 거다.